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20대 이상의 이제 사람들, 저랑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 4개의 셈 정화 방법, 9번째입니다. 10번째까지가 이제 그 정재원 선생님의 그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돈도 좋고, 뭐 파이도 좋고 다 좋지만 이 특수 공부를 하면 그거를 갖는 방법이 확실히 달라지죠. 썸네일은 뭐냐면 대부분 이렇게 살죠. 끓는 주전자에 막 김이 팍팍 나오듯이 살죠. 이렇게 그냥 성질 내고 짜증 내고. 그리고 조금 그래도 나이가 들고 철도 들으면 그냥 자기는 힘들지만 그냥 질질 울면서 이렇게 살죠. 그런데 이 공부를 하게 되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웃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웃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 방법은 뭐 쌈스카라랑 관련된 공부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렇게 원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방법이 있는데 이걸 바사나 방식이라고 하는데 바사나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거가 가능해집니다. 예, 이렇게 가능해지. 물론 이제 이렇게 쌈스카라 방식으로 해도 이렇게 되지만 이건 지름길로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저 옛날에 이런 말 들으면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알게 되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앞에서 끌어주는 사람도 없고 혼자 무사독학으로 공부하다가 보니까 지금 사실은 거의 4년, 5년, 제 기억에는 2021년 9월인가 7월부터 막 본격 공부를 시작해서 방법을 못 찾다가 작년 9월부터 제가 이제 딱 그 커리큘럼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어디에 어떤 난관이 있는지도 대충 알고요. 정말 중요한 공부 지금 8일간 잘 해오셨으니까 반환점 도셨으니까 한번 오늘 공부 한번 해보죠. 그래서 4개의 셈 정화하는 방법에 이제 어제 이제 호흡까지 했고요. 8번째가 이제 정화 방법론인데 위에 3개를 한번 다시 복습을 해주면서 하고 내일이 이제 4개의 셈은 되어지게 해야 된다. 이런 게 나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네 개의 셈 정화 방법론. 네 개의 셈 정화 방법론이라 이토록 많은 설명을 한 자도 없을 것이다. 그래도 또 설명을 한다. 네 개의 셈을 하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이 순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 바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일단 후불식을 한다. 요즘 유행하는 간헐단식 같은 것이다. 가장 요점은 저녁을 먹지 않고 공복으로 자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위를 정화하는 방법이다. 목화 토금수 중에 가장 중심은 토이고 토는 위장을 뜻한다. 네 개의 셈 정화도 위가 정화되어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후불식을 하면 위가 정화되고 당연히 좋아진다. 여기에 아침에 위 세척을 해야 한다. 그리고 나면 몸이 편안하고 마음도 좋아지게 된다. 몸이 편하니 당연히 마음도 편안해지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몇 달을 해서 위 세척을 할 때 노란 물이 나오지 않고 원래 마신 물의 색깔 그대로 되었을 때 4개의 셈 정화를 해야 한다. 처음 할 때 두려움을 버리고 칫솔질 같은 곳으로 자극을 주는 것이 낫다. 이때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고 욕구, 즉 마음으로 행하지 말아야 한다. 순리대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4개의 셈을 뱉지 말고 계속 끌어올려야 한다. 이때 필요한 것이 지식호흡인데 모든 방법이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상태를 지향하고 본인은 관찰자로 남아야 한다. 몸이 알아서 할 것이고 에너지가 알아서 할 것이고 본인은 시동만 걸어주면 된다. 독이, 침이 계속 목에 걸려 있어야 계속 시동이 걸리고 4개의 셈이 올라오게 된다.
이렇게 몇 시간을 해야 하지만 처음 하는 분은 너무 무리하지 말고 20분에서 40분 정도만 해보기 바랍니다. 이것도 길다고 생각하면 좀 더 짧게 해도 되고 사람에 따라 다른데 이렇게 20분 정도만 해도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고 몇 년을 해도 올라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근기인 것 같다. 근기. 올라오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말고 이 4개의 셈을 정화하는 효과는 여러분들이 하는 어떤 정화보다 효과가 탁월하고 한 번의 정화가 산삼 먹는 것보다 효과가 좋다는 것 정도만 생각하면 꼭 빕을 올리는 것에 대한 상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꾸준하게 일생한다고 생각하라. 하다 멈추지 말고 꾸준하게 시간이 되면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시간은 아침이 좋지만 바쁘면 저녁에 해도 된다. 실제 저녁에 빕을 올린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시간이 많기 때문이다. 아침보다 널널하고 시간에 쫓기지 않고 그리고 덤으로 잠을 푹 잘 수 있다. 4개의 셈 정화는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모아서 올리는 행위이다. 그러니 이것은 폭포가 역류하는 느낌을 받는다. 절대 인위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 흐름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칫솔이 싫다면 손을 넣어서 시동을 걸어도 된다. 시동은 계속 시도하면서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야 하고 시동이 걸리면 계속 끌어올려야 한다.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끌어올려 오기도 한다. 중간에 흐름이 끊어지면 다시 손을 넣어서 시동을 걸든지 칫솔질로 시동을 걸든지 하면 될 것이다. 체력적으로 떨어져서 못한다는 분들이 많다. 다들 힘으로 하기 때문이다. 억지로 하기 때문이다. 흐름을 이해한다면 자연스럽게 올라오고 일주 안에 빕은 올라오게 된다. 그러니 이렇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무위자연, 스스로 되어지는 존재의 흐름을 이해해야 빕을 올릴 수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호흡이라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계속 주시를 하고 율려가 되는 상태. 그런 흐름을 이해해야 빕이 올라온다. 그래서 빕이 올라오게 한 사람은 도인 자체라고 해도 된다. 그 흐름을 이해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것이 깨달음이다. 이렇게 화두를 주니 다들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빕은 4개가 올라온다. 또 마지막에 자신의 몸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에서 올라오는데 총 5개이다. 빕이 끌려 올라올 때는 극심한 고통을 동반한다. 아주 독해서 황산만큼 따갑게 느껴지고 빕이 나오고 지나온 자리를 스스로 강렬하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염증을 일으킨다. 끔찍한 오징어 썩은 냄새가 날 수도 있고 하수도의 100배가 되는 썩은 내가 날 수도 있다. 반면 아무 냄새가 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개개인마다 걸린 음식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는 난다. 빕이 올라오는 도중에 걸린다면 위장으로 내려가서 소화가 되는데 정말 독한 것이라서 이때 고기가 땡길 수 있다. 또 빕을 정화할 때 가스가 많이 방출되기도 한다. 가스는 압박이 되어서 저장되는데 이것이 화병을 일으키고 우울증, 공황장애, 변비 등 모든 병을 일으킨다. 이것이 가슴에 압축되어 있다. 트림으로 터지면 엄청나게 트림이 나온다. 수백 번, 수천 번 나온다. 그리고 방귀로 나와도 수백 번, 수천 번 나온다. 그 정도로 아주 강하게 압축이 되어 있는 것이다. 빕도 압축된다. 그래서 빕을 올리는 분들을 보면 빕이 조금이라도 올라온 모습을 보고 그게 다인 줄 아는데 아니다.
첫 번째 빕만 올라와도 진짜 놀랄 정도로 많은 양이 올라오게 된다. 하트 차크라는 빕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블랙홀 같은 요체이다. 네 개의 샘은 실제 존재하는 어떤 에너지체의 길이다. 그리고 그것이 하트 차크라에 연결되어 있고 몸 전체에 도구로 존재하는 것을 모아서 끌어올리는 것이다. 따라서 웬만한 수행자가 아닌 이상 한 번에 다 뽑아내지 못하고 며칠에 걸쳐서 나오게 된다. 첫 번째 빕을 정화하고 난 뒤에 며칠이 지나면 두 번째 빕이 올라온다. 즉, 바로 몇 개가 같이 올라오지 않는다. 네 개의 샘 정화를 하여 기운을 끌어올렸다면 다시 지식 호흡을 해서 기운을 내려야 빕이 순차적으로 올라온다. 만약 빕이 목에 걸리면 반드시 지식 호흡으로 그것을 내리라. 악으로 올리려 하지 말고 네 개의 샘 정화를 하고 다시 지식 호흡으로 그것을 내리고 다시 네 개의 샘 정화를 하고 또 지식 호흡으로 그것을 내리고 이 루틴을 반복하라. 수행 방법 1. 일단 3, 4개월 후불식을 한다. 아침에 위 세척도 한다. 몸과 마음이 준비가 되어야 한다. 거의 대다수 사람들은 준비되어 있지 않다. 위장 쪽으로 안정되고 4개의 샘 정화로 인한 문제점, 노란 물이 역류하는 것을 방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위장이 역류되는 문제가 없는 분은 바로 해도 될 것인데 그래도 한 3, 4개월은 후불식과 위세척을 먼저 해보는 것을 권장한다. 후불식과 위세척을 하면서 틈틈이 지식호흡을 연습해 터득한다. 그리고 역시 틈틈이 칫솔질을 치약 없이 입안 속 깊숙하게 5에서 10분 정도 자극을 주면서 침을 올리는 연습을 해본다. 4. 위세척을 할 때 더 이상 노란 물이 올라오지 않으면 본격적인 4개의 샘 정화에 들어가도 좋다. 숟가락 또는 칫솔을 입안에 넣어 혀 깊숙이 자극하여 끌어올린다. 목 차크라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손가락이나 칫솔이 필요 없이 그냥 하면 된다. 10분 이상 깊이 있게 한다. 그러면서 시동을 거는 것이다. 후불식을 하고 위세척을 하고 연이어 4개의 샘 정화를 하면 더 유리하다. 위세척을 하는 동안 이미 침샘이 자극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 꺼, 꺼, 꺼 거리면서 목에서 기계적이면서 자연스럽게 침이 밖으로 나오게 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처음 시작은 손가락 혹은 칫솔로 시작하지만 뒤로 갈수록 지식호흡, 즉 숨을 멈추고 침샘을 끌어올림으로 침샘이 끝없이 끊어지지 않게 끌어올린다. 이렇게 4개의 샘 정화를 계속 하다 보면 윗입술과 아랫입술 중앙에서 두 줄기, 양쪽 콧구멍에서 두 줄기의 맑은 액체가 나온다. 계속 끌어올리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맑은 액체가 점차 거품이 생기면서 끈적끈적한 것으로 변한다. 이것이 독이다. 이때 아주 주의해야 하는 것이 아무리 이 끈적한 침 덩어리를 뱉고 싶고 또 코를 팽 풀고 싶어도 절대 뱉어내지 말라. 이 끈적끈적한 액체들이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 뱉어내지 않으면 목 안에 쌓이는데 침독의 끈적한 것이 다시 안에 끈적한 독을 끌어올리는 원동기로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계속 최소 한두 시간을 뽑아주고 많게는 10시간 이상 지속해야 한다. 30cm 높이의 쓰레기통 거의 절반이 차게 될 정도로 뽑아주어야 한다. 그 정도로 엄청난 양으로 나오게 된다.
처음에는 구토도 하고 헛구역질도 하면서 배워나가게 된다. 이후의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면 폭풍처럼 침이 나온다. 잘 때도 폭풍처럼 나오니 수건을 깔고 자야 하고 틈만 나면 침이 올라온다. 그럼 다 되어가는 것이다. 침이 잘 안 나온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폭풍처럼 나와야 한다. 이렇게 2, 3일 혹은 1, 2주를 하면 어느 순간 심장이 두근두근 엄청 빠르게 뛰는 것이 느껴진다. 그리고 목구멍이 답답한 기운으로 막힌 것도 느껴진다. 어떤 사람은 몸에 썩는 냄새가 나기도 한다. 비비 올라온 것이다. 그 상태에서 4개의 샘 정화를 하면 비비 끌어 올라올 것이다. 그러나 결코 한 번에 나오지 않는다. 며칠이 소요될 수도 있다. 이때 4개의 샘, 지식호흡, 4개의 샘, 지식호흡을 순차적으로 번갈아 하면 크게 도움이 된다. 4개의 샘 정화를 하고 난 뒤 4개의 샘 정화를 1시간만큼 좌선을 하고 지식호흡을 하라. 그럼 또 울렁울렁 하면서 토할 것 같고 침이 엄청 고이면서 빨리 4개의 샘 정화를 하고 싶은 생각이 저절로 들 것이다. 기운을 끌어올린 만큼 지식호흡으로 다시 그 기운을 내리면 그 에너지가 응축이 되어 다음번 4개의 샘을 정화할 때 반발력이 생겨 한 번에 훅 하고 올라온다. 좀 더 수월하게 빕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빕의 마지막에는 황산과 같은 아주 독한 빕이 올라온다. 너무나 독해서 빕이 지나온 자리에 염증이 일어나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고 어디로 흘러가는지 느껴질 정도이다. 이때 정화 후 생수를 마시는 것보다는 생수를 대체할 물이 필요한데 나는 야자수를 마셨다. 스포츠 드링크, 수박 등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게 좋다. 생수는 부족함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그냥 맹물을 마시면 엄청 쓰라리다. 전해질이 들어간 조금 짭조름한 물이 4개의 샘을 정화하고 그것을 보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리고 바로 식사를 하지 말고 1, 2일 정도는 죽을 먹으라. 빕으로 염증이 생긴 내장을 죽으로 잘 달래주어야 한다. 첫 번째 빕이 나오고 난 뒤 두 번째 빕이 바로 올라오는 것은 아니다. 첫 번째 빕을 정화하고 3일 정도가 지나면 몸은 다시 정상으로 회복된다. 황산 같은 빕이 지나온 자리에 염증도 차차 사라지고 수월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4개의 샘을 정화하기 전부터 몸 상태가 많이 무너진 사람은 회복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빕을 정화하고 나면 고기가 엄청나게 땡길 수도 있다. 위에서 빕을 중화하기 위해 고기를 엄청나게 먹게 된다. 먹으라. 고기가 아주 듬뿍 들어간 볶음밥도 좋다. 탄수화물과 고기를 3대1 정도로 한 볶음밥을 먹으면 중화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생각나는 음식이 있으면 그것을 먹으라. 그것이 바로 내 몸의 독을 중화시키는 데 필요한 음식이다. 5일에서 7일 정도가 지나면 다시 또 목구멍이 답답해지면서 빕이 올라온 것이 느껴진다. 두 번째 빕이다. 다시 4개의 샘 정화를 하고 두 번째 빕을 더 올리면 또다시 속을 달래주고 또 며칠이 지나 빕이 올라온 것이 느껴지면 다시 4개의 샘 정화를 하여 세 번째 빕을 올리고 또다시 속을 달래주고 또 며칠이 지나 빕이 올라온 것이 느껴지면 다시 4개의 샘 정화를 하여 네 번째 빕을 올리라. 이렇게 4번 반복하면 4개의 샘 정화가 모두 끝이 난다. 4개의 샘을 정화를 하는 도중 혹은 하고 나서 깨달음이 올 수가 있다. 즉, 엔라이트먼트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버리는 현상인데 4개의 샘을 정화하면 갑자기 부처가 깨달은 그 깨달음이 올 수가 있다.
이것은 하나의 현상이다. 즉, 부처는 완전한 무정삼매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경험하는 것은 부처님이 경험한 것을 경험하기는 하겠지만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고 깨달음의 경험이 오게 될 수 있다. 견성이라고 하는 것이다. 또 다른 말로는 사또리. 그런데 이건 10만 명, 100만 명에 한 명 있을까 하는 정도지 싶다. 일반인들은 그냥 좋은 행복한 꿈으로, 무의식으로 지나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일반인도 4개의 셈을 정화하면 영적으로 아주 맑아지게 된다. 그런데 유의할 것은 고혈압 있는 사람, 안압이 좋지 않은 사람은 하지 말라. 너무 무리해서 올리면 눈의 혈관이 터진다. 혈압이 더 올라가서 머리에 실핏줄이 터질 수 있다. 즉, 고혈압이 더 상승하고 머리가 아프게 된다. 빕이 올라올 때쯤 마음은 아주 자유롭고 육체도 자유로울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인간은 계속 윤회를 한다. 수천 번, 수만 번, 수십만 번. 인간은 수천 년을 기다리면서 깨달음, 즉 윤회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수천만 년 동안 기회를 기다리고 때를 기다린다. 그러니 위대한 스승을 만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 중에 축복인 것이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축복이다. 이 정화의 방법은 4개의 셈을 정화해서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차적인 것이다. 이때 깨달음의 기회가, 수천만 년 기다린 그 기회가 올 수 있다. 그러니 수행자는 4개의 셈을 정화할 때 혹은 하고 나서까지 주시를 계속 이어나가길 바란다.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있기를. 네,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 핵심을 말씀드리면 정말로 이게 뭐 돈도 좋고 뭐 파이 10만 개도 좋고 100만 개도 좋고 100억도 좋고 다 좋고 건강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게 지금과는 다른 자기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잖아요. 이게 저는 뭐 하루에 2끼밖에 안 먹고요. 위세척도 뭐 그래도 꾸준히 하고 지식 호흡은 할 줄 알고 이게 어느 정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여기 뭐 오늘 들어보신 거 이거는 뭐 이북으로 자세히 사시어 보셔도 좋고 뭐 도서관에서 요 4개의 셈 정화 방법론은 종이로 인쇄된 걸 갖고 계시거나 하시면 될 것 같은 게 좋은 것 같아요. 후불식 위세척 지시포흡 하는데 서너 달은 해야 된다. 뭐든지 기본 100일입니다. 물론 집중적으로 하면은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6월 1일부터 그렇게 이제 100일 생각하고 있는 건데 뭐 추가적인 100일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공부 체험한 사람도 없고 가르쳐준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이 선생님이 말한 대로 체험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뭔지 몰라서 하다가 말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소중한 공부라는 것만 아시고 앞으로는 사람이 여기 깨달음이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이분의 깨달음에 이제 맛보는 얘기도 나오지만 뭐 깨달음이라는 말은 하도 앞 선배들이 사기도 많이 치고 깨달음이 뭔지 정의도 다 다르지만 이분 깨달음 뭐 좋아요. 앞으로는 인간이 3가지 부류가 생깁니다. 깨달은 사람이 AI를 쓰는 경우, 깨닫지 못한 사람이 AI를 쓰는 경우, 깨닫지도 못하고 AI도 안 쓰는 경우 확 차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20대 이상이라고 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중요한 거 했습니다.